예, 여러분, 이제, 이제 중단원 발전 문제 풀이의 마지막 순서로 경우의 수 단원의 발전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경우의 수는 어려운 문제, 이제 복잡한 문제는 없지만, 이제 좀 헷갈리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1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4가지 색 중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근데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예,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라. 그러면 그렇게 칠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A를 빨간색으로 칠했으면 B2는 빨간색으로 칠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이웃한 것을 같은 색으로 칠하면 안 되고 칠할 수 있는 색깔은 4가지고 예, 이런 색칠하기 문제는 좀 유명한 문제인데 예,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어떨까요? 먼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 2가지 면이 있다. 얘를 4가지 색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칠한다. 그럼 이게 몇 가지나 있겠어요? 이렇게 단순한 형태. 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4가지겠죠. 그쵸?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 여기에 칠한 것을 제외하고 칠해야 되니까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 해서 12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는 뭐 내가 먼저 칠하는 거니까 4개를 아무거나 칠해도 되는데 B는 A에서 칠한 거는 빼고 칠해야 되니까 3가지씩 가능하다. 그래서 A에서 칠한 거 하나하나당 B를 칠할 수 있는 거가 3개 발생하니까 곱해서 12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우리가 A, B, C라고 할까요? 칠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이게 물감이 4가지 종류일 때. 여러분들 고민할 때 A, B, C 중에 어디부터 칠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디부터 칠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디부터 칠해도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한 군데를 칠했으면 그거랑 인접한 부분은 다 칠하고 나서 딴 데로 넘어가야지 여기 칠했다 저기 칠했다 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B에다가 일단 뭐 B부터 시작해도 돼요. B를 예를 들어서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다. 물감이 4개면 4종류겠죠. 그러면은 이제 A나 C, A라고 할까요? B에서 4가지를 칠했으면 A는 B에서 칠한 건 못 칠하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요? 3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C는 A에서 칠한 것도 못 칠하고 B에서 칠한 것도 못 칠하니까 몇 가지가 가능하겠어요? 2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6, 4, 24겠죠. 이거는 다른 거부터 시작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부터 칠해 볼까요? A를 칠할 수 있는 게 4가지죠. 그럼 B는 A에서 칠한 걸 못 칠하니까 3가지예요. 그러면 C는 A, B에서 칠한 걸 못 칠하니까 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또 4, 3, 2가 돼서 또 24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해도 상관은 없는데 시작한 거를 못 칠하고 다음 거 칠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가 A, B, C, D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칠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B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여기가 칠할 수 있는 게 4가지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칠하는 건 A 또는 B랑 인접해 있는 A 또는 C를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D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D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A, B랑 칠하는 거랑 D랑 칠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D는 4가지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나중에 C나 A를 칠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B를 칠하기 시작을 했으면 A나 C를 그 다음에 칠해야 된다. 인접한 부분들부터 칠해 나가라.
그러면은 A에 둬서 그 다음에 A를 칠한다면 A는 세 가지겠죠. 그 다음에 어디를 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D로 가면 안 돼요. 아직 B랑 인접한 부분이 안 끝났으니까 여기 네 가지, 세 가지면 C를 먼저 칠하면 여기 두 개가 아닌 두 가지가 되겠고 D는 A랑 C랑만 다르면 되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요? 또 두 가지가 되겠죠. D는 A랑 C랑만 다르면 되니까 두 가지랑만 달라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총 얼마입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얼마입니까? 이게 4고 4, 3, 10이니까 48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연습이 됐으면 이제 바로 주어진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걸 시작을 해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부터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A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A 칠할 수 있는 거 네 가지죠. 그 다음에 어디를 칠해야 돼요? A를 먼저 칠하기 시작했으면 A랑 인접한 부분들을 칠해야 돼요. B 또는 E를 칠해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B를 칠한다. 그럼 B는 A랑 칠한 거는 제외하고 칠해야 되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를 칠해야 돼요? D나 C를 칠하면 안 됩니다. 우리 A가 인접한 부분이 아직 안 끝났죠? A는 지금 A가 이렇게 돼 있으면 A랑 지금 인접한 부분은 B랑 E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B는 칠했지만 E를 안 칠했으니까 E부터 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E는 A, B랑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C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B, E가 칠해진 상태니까 B, E랑 인접한 부분을 또 생각해야죠. 지금 현재 지금 B랑 B랑 E랑 칠해진 상태니까 또 B, E랑 인접한 부분을 또 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D를 먼저 가야죠. 그럼 D는 B, E랑 달라야죠. 그럼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네 개 중에 두 개랑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C가 되는 거죠. C는 B, D랑 달라야죠. 그럼 몇 개입니까? 네, 또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얘가 8이죠? 그러면은 4, 3, 12 곱하기 8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8, 16. 96이 되겠네요. 그래서 총 96까지 칠하는 방법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칠할 때는 어디서부터 칠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 칠하면은 그 인접한 부분들을 다 칠하고 또 그것들하고 또 인접한 부분들을 칠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인접한 부분들끼리 칠하면서 넘어가면 된다. 예, 그 부분만 신경 써서 우리가 칠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 B, C라고 한다. 예, 주사위를 던지니까 A, B, C는 각각 1부터 6까지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얘네들을 이렇게 더한 값, 각각의 눈을 더하고 그것들을 다 곱한 것을 더하고 그것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이건 주사위를 3개나 던지니까 이제 각각 6개씩 나올 수 있으니까 6의 3승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값을 홀수가 되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각각의 눈들의 합이 있고 그것들을 다 곱한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누자면 A, B, C와 그리고 그 각각의 눈을 더한 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A, B, C와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이 두 파트로 본다면 이 두 개를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우리가 두 수를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얘가 홀수고 얘가 짝수든가 혹은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든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짝짝이면 짝이 될 거 아니에요. 홀홀이어도 홀 더하기 홀도 짝이 될 거고 그러니까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둘 중에 짝홀이 한 개씩 있어야지만 더해서 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A, B, C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가 되려면 A, B, C가 홀수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이던가 A, B, C가 짝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가 되어야 한다. 예,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홀짝이거나 짝홀이 돼야지만 더해서 홀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서 더해야 되겠죠. 합의 법칙이니까. 자, 그러면은 먼저 A, B, C가 홀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짝수인 경우는 몇 가지인지 한번 세봅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수를 더해서 홀수가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홀수하고 짝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홀수끼리 곱하면 홀수가 되지만 짝수가 한 개라도 곱해져 있으면 짝수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세 수를 곱했는데 A, B, C가 홀수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세 수를 곱했는데 홀수야. 이 중에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짝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곱해서 홀수가 됐다는 건 A, B, C 모두 뭐란 얘기다? 홀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홀수야.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가 되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러면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뭐예요? 홀수가 되잖아. 그러면은 이 지금 A, B, C가 홀수이고 곱이 홀수고 더한 건 짝수인 거 찾아야 되는데 곱이 홀수면은 더한 거는 홀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없다. 0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이번에는 ABC가 짝수이고 더한 것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BC가 짝수이고 더한 것은 홀수인 경우. 그럼 이거는 이제 곱한 것이 짝수이려면은 뭐 짝수가 한 개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쪽을 중심으로 봅시다. 더해서 홀수고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려면은 세 수를 더해서 일단 홀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홀수가 한 개 있으면 어떻게 돼? 홀짝짝이면 되죠. 홀짝짝이면 홀수가 한 개만 있으면은 더한 게 홀수가 되고 곱한 건 짝이 되죠. 그러면 홀수가 두 개면 홀짝이면 그러면은 홀짝이면 더한 게 짝수가 돼 버리니까 아예 안 되죠. 그럼 더한 게 홀수가 되려면 A, B, C 중 한 개가 홀수고 두 개는 짝수이면 곱한 게 짝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곱한 게 짝수고 더한 게 홀수려면 홀수가 A, B, C 중에 홀수가 한 개만 있어야 돼요. 홀수가 두 개면 안 되죠. 홀수가 두 개면 나머지 하나가 짝수가 돼서 짝수 더하기 짝수가 돼서 짝수가 돼버리죠. 그리고 홀수가 세 버리면은 홀수가 세 개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홀은 더하면 홀수지만 곱한 게 홀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A, B, C 중에 한 개만 홀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순서상 A, B, C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 한 개만 홀수가 돼야 된다. 홀짝짝이든가 혹은 짝, 홀, 짝이든가 혹은 짝, 짝, 홀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럼 이 각각의 경우가 몇 개입니까? 홀수인 경우의 수는 주사위 던졌을 때 홀수인 경우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홀수인 경우도 짝수인 경우도 다 똑같아요. 홀수가 1, 3, 5잖아. 그치? 짝수인 경우, 우리 주사위 던지는 거죠. 2, 4, 6, 세 가지죠. 이게 각각 세 가지씩이에요. 그러면은 홀짝짝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27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짝수, 홀수, 짝수도 다 세 가지씩이죠. 그것도 27가지죠. 짝수, 짝수, 홀수도 3, 3, 3이니까 27가지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27 더하기 27 더하기 27이니까 얼마죠? 27 곱하기 3이니까 81인가요? 예, 총 이제 2번에서의 그 경우의 수는 81이죠. 그러면은 1과 2에 의해서 우리가 1의 경우의 수와 2의 경우의 수는 더해야 되는 경우예요. 우리가 이거 홀수가 되게 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1에서는 0이고 2에서는 81이니까 0 더하기 81이 돼서 81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우리가 던졌을 때 우리가 크게 요 곱해져 있는 형태와 더해져 있는 형태로 나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홀짝이거나 짝홀이 돼야 된다. 그래서 홀짝인 경우를 세보고 홀짝인 경우를 세보고 짝홀인 경우를 세봐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되는데, 홀짝이 되는 경우, 곱해서 홀수고 더해서 짝수인 경우는 경우의 수가 없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없으니까 0개. 그리고 얘가 짝수이고 홀수인 경우에는 ABC가 짝수고 더한 것이 홀수인 경우에는 세보니까 81개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정답은 81개다. 예,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개의 의자가 지금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꼭 우리 학교에 있는 의자 같으네요. 자, 근데 여기 이제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는데요. 예, 그 2명의 학생의 이름을 우리가 각각 A랑 B라고 해줄까요? 그러면은 그 A, B가 서로 다른 의자에 앉는데 2명 사이에 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도록 앉는 경우의 수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적어도라는 말에 예,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적어도라고 쓰고서는 적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적어도가 중요하냐면 이거는 이제 여사건이라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제 여사건이라는 말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적어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는 항상 전체 사건에서 그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경우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만 남겠죠. 예,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지금 이 A, B가 여기서 앉는데 뭐 A, B가 앉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다. 그러면은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 이거는 이제 빈 의자가 2개 있으면 이렇게 앉아야 되겠죠. 그쵸? 그럼 이런 경우의 수는 너무 많다. 뭐 빈 의자가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를 일일이 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체 경우에서 빈 의자가 없도록 앉는 경우를 빼면은 빈 의자가 1개 이상 앉는 자리의 경우의 수만 남을 거 아니에요. 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제 2명이 하나의 빈 의자가 앉는 경우가 아니라 그게 아닌 경우, 2명이 그럼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빈 의자가 2명 사이에 빈 의자가 없도록 앉는 경우, 2명이 이웃하여 앉는 경우죠. 앉는 경우를 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도록 앉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세고 그 다음에 2명이 이웃하여 앉는 경우를 빼면은
이웃하여 앉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서 둘 사이에 의자가, 빈 의자가 있는 경우들만 남겠죠. 예,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따져야 되는 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를 세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A, B가 이런 7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전체, 이거 몇 가지가 돼요? 7개의 의자에 A, B가 앉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빈 의자에 지금 이름을 붙여줘요. 1, 2, 3, 4, 5, 6, 7. 7개의 의자를 A, B가 골라서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 B라고 돼 있을 때 여기 이제 지금 1, 3을 골랐으면은 A가 1번 의자에 앉고 B가 3번 의자에 앉는 거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A가 6을 고르고 B가 3을 골랐으면 이거는 이제 A가 6번 의자에 앉고 B가 3번 의자에 앉는 거죠. 예, 이런 경우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A, B가 이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는 1부터 7까지의 수를 1부터 7까지의 수를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요 빈 자리에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됩니까? 예, 7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경우에니까 7P2가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7 곱하기 6이 돼서 6, 7에 42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뭘 빼야 된다? A, B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를 빼야 된다. 그러면은 이 의자에서 A, B가 이웃해서 앉는 경우가 이제 뭐가 되는 경우죠? 뭐 A, B가 이렇게 앉거나 혹은 그 바로 옆으로 가서 A, B가 이렇게 앉거나 이런 경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경우예요? 총 몇 가지겠죠? 이게 1, 2, 2, 3, 3, 4, 4, 5, 5, 6, 6, 7 이렇게 앉는 경우죠. 그럼 총 몇 가지예요? 6가지겠죠. 6가지. 연달아 앉는 방법. 그러니까 뭐 여기 A, B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1, 2 혹은 뭐 1, 2, 2, 3, 3, 4, 4, 5, 5, 6, 6, 7. 그러니까 총 6가지죠. 근데 이렇게 앉아도 되지만 이 A, B가 서로를 자리를 바꿔서 앉아도 되잖아요. 그게 2가지죠. 그럼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A, B 앉아도 되면 B, A 앉아도 되니까 그게 이제 2가지씩이죠. 연달아 앉는 방법이. 그러면 이제 총 12가지가 되는 거다. A, B가 붙어서 앉는 경우는 총 12가지 방법이 있다. 예,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 2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빼면 된다. 그러니까 1에서 2를 빼면 되죠. 이게 물론 이런 표현은 해야 되겠죠. 전체 경우에서 2명이 이웃하여 앉는 경우를 빼면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되도록 앉는 방법이다. 예, 이런 표현을 하고 나서 1에서 2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42에서 12를 빼면 되니까 총 몇 가지 경우에 나온다? 30가지 경우가 나온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들은 발전 문제들은 다 풀어줬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모르는 것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공하세요.